시마즈 요시히로는 손쉽게 부산을 통해서 탈출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시다 미스나리는 급히 전령을 보내서 시마즈 요시히로에게 공격하라고 전령을 보냈는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1598년 8월에 죽으면서 조선에서 철병을 명령하게 되니까 일본군들은 급히 철군을 준비하였습니다. 울산 외성에 주둔했던 가토 기요마사는 쉽게 철군할 수 있었는데 순천 외성에 주둔했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이순신 장군에게 가로막혀서 철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명나라 장수인 유정과 진인에게 뇌물을 주고서 철수할 수 있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명나라 장수들은 어차피 자신의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에 뇌물을 받고 고니시 유키나가가 퇴각하도록 퇴로를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300척의 전함을 이끌고서 순천해상을 떠나서 철수하고자 하였을 때 이순신 장군이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선발대로 나갔던 10여 척의 배들은 침몰하고 고니시 유키나가는 순천해성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고니시 유키나가는 진인 장군에게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따졌는데 진인으로서는 이순신 장군은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진인에게 그러면은 연락선이라도 한 척 나갈 수 있게 해달라 하고 부탁을 해서 진인 장군은 고니시 유키나가의 연락선이 한 척 나가는 것을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순신 장군은 그 연락선이 나가는 것을 보고 추적을 했는데 결국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구원병이 곧 도착하겠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의 연락선은 사천외성에 있었던 시마즈 요시히로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고니시 유키나가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시마즈 요시히로는 손쉽게 부산을 통해서 탈출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리가 있었기 때문에 고니시 유키나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출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598년 11월 19일 사천해성에 시마즈 요시히로와 대마도주인 소 요시토시 그리고 거제도에 주둔했던 다치바나 문해시계 등이 500척의 전함과 6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서 노량 해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것이 새벽 4시경의 일입니다. 시마즈 요시히로는 이순신 장군이 순천 내성을 포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노량 해협을 통해서 빠져나와서 이순신 장군을 포위 공격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고니시 유키나가는 300척의 전함과 15,000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병까지 합치게 되면은 무려 800척의 배와 75,000명의 병력으로 이순신 장군의 함대를 포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순신 장군의 조선수군은 80여 척의 판옥선과 협선까지 합쳐서 200여 척의 배와 1만 명의 병사가 있었습니다. 명나라의 진인 장군은 300척의 배와 18,000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병력이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에 비해서 수적으로 그리고 병력적으로 앞서고 있었던 것이죠. 이순신 장군은 시마즈의 구원군이 올 것을 예상해서 노량해협 근처에 매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연락선이 고니시 유키나가의 연락선이 빠져나간 것을 보고 구원병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노량해협에서 매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에서 가장 용맹하다고 알려졌던 시마즈의 군대와 조선의 명장인 이순신 장군과의 노량해전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투는 그날 오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조선의 이순신 장군과 이영남 등 다수의 장수가 죽고 명나라의 수군 부총병인 등자룡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던 것이죠. 한편 이순신 장군과 시마즈의 구원군이 관음포 부근에서 치열하게 전투하고 있는 사이에 고니시 유키나가는 남해도 남쪽을 통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자신을 도와주러 왔던 시마즈 요시히로의 군대를 도와서 협공하지 않고 자신만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하들은 그 일로 고니시 유키나가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나중에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고니시 유키나가는 도망을 쳐서 하야시 조주라는 사람에게 도망을 쳤는데 그 하야시 조주는 황금 열량을 받고 도쿄가와 군에게 고니시 유키나가를 넘깁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도 자신이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던 것이죠. 자신을 도와주러 왔던 시마지 요시히로를 배신하고 그를 도와주지 않았던 것처럼 고니시 유키나가도 자신이 믿었던 하야시 조주에게 어찌 보면 배신을 당했다고 할 수 있죠. 노량해전은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많은 조선 백성들을 죽게 했던 외놈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처단하고자 했던 이순신 장군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던 해전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해전에서는 멀리서 포를 쓰면서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했는데 이 노량해전에서만큼은 이순신 장군은 근접전을 불사하면서 왜적들을 한 명이라도 더 몰살시키고자 분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희생자가 났던 것이죠. 결국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대는 무사히 고국으로 도망을 쳤는데 노량해전에서 직접 맞붙었던 시마즈 요시히로의 군대는 거의 괴멸되었습니다. 그래서 500여 척의 전함은 거의 다 파괴되고 50여 척만이 겨우 도망을 쳤습니다. 대부분 전멸한 것이죠. 그리하여 이후에 1600년에 벌어졌던 세키가라 전투에서 서군의 유력한 장수였던 시마즈 요시히로는 겨우 1500명의 병력만을 이끌고 전투에 참가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서군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시다 미스나리는 시마즈 요시히로가 73만 석고의 대다임이면서도 겨우 1500명의 병력만을 이끌고 온 것을 보고 그를 무시하고 그의 작전을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멸시하는 수준이었죠. 당시 시마즈 요시히로는 65세의 노장입니다. 그리고 이시다 미스나리는 40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였습니다. 더군다나 시마즈 요시히로는 전투에 있어서는 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시다 미스나리는 사실 전투에 대해서는 잘 모르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시마즈 요시히로가 적은 병력만을 가지고 전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니까 시마즈 요시히로는 나중에 실제로 전투가 벌어져서 급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전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시다 미스나리는 급히 전령을 보내서 시마즈 요시히로에게 공격하라고 전령을 보냈는데 시마즈 요시히로는 전령이 말에서 내리지도 않고 말을 했다는 핑계를 삼아서 그 명령을 무시합니다. 그런 식으로 돼서 백중세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구바야카와 시데야키라는 인물이 서군의 중요한 장소였는데 그가 배신을 하고 토큐가와 이에야스의 편을 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 구바야카 시데야키가 배신을 때리고 오히려 서군을 공격함으로써 서군의 전력은 급격히 무너지게 되면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세키가라 전투의 향방이 결정되게 됩니다. 세키가라 전투 같은 경우에는 영주들이 눈치를 보면서 어느 쪽이 승리할까를 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세 싸움이 중요했죠. 그런데 그 흐름이 토큐가 이에야스의 편으로 가게 되니까 그쪽 흐름으로 쏠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키사키, 야수하루 등 수많은 장수들이 오히려 동군을 편들면서 서군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세가 기울어서 토큐가와 이에야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시다 미스나리로부터 무시를 당하자 시마즈 요시히로가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승부의 분기점이 된 것이죠. 만약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이 없었다면은 조선을 침략했던 히데요시의 가신들의 병력들이 많이 유지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으면은 아마도 일본의 패권은 토요토미 히데요시 가신들이 권력을 잡게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량해전에 참전했던 장소들은 주로 서군 측의 장수였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나 시마즈 요시히로, 소요시토시, 다치바나 무네시게 등은 다 서군에 속했던 장수들이죠. 그들의 군사들이 많이 소실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세키가라 전투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노량해전이 없었다면 시마즈 요시히로는 많은 병력을 잃지 않고 철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키가라 전투에서 많은 병력을 이끌고서 참가하게 됐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토큐가와 이에야스도 쉽게 승리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시마즈 요시히로는 뛰어난 장수였던 것이죠. 세키가라 전투에서 1500명의 병력으로 토큐가와 이에야스의 본진을 뚫고서 퇴각했던
전진태각이라는 신화를 만들었던 시마즈 요시히로, 조선과 명나라의 사로병진 정책에 따라서, 그러니까 네 가지 방면으로 일본군을 압박하는 그런 작전에 따라서 울산 해성의 가토 기요마사와 순천 해성의 구니시 유키나가가 고전을 하고 있는 사이에서도 사천 해성에서 7천의 병력으로 조선과 명나라의 4만의 병력을 압도적으로 이겼던 시마즈 요시히로, 그가 노량인전에서 대부분의 병력을 상실함으로써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동군이 승리하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도쿄가 막부가 들어서게 되고, 그로부터 260년 동안 도쿄가 막부가 일본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던 도쿄가 막부가 들어섬으로써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1609년에 광해군 1년에 기유약조가 맺어져서 국교가 재개됩니다. 결국 이수신 장군이 목숨을 바쳤던 노량해전의 결과로서 시마즈 요시히로의 군대가 괴멸되고, 그를 통해서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동군이 승리하고, 그를 통해서 도쿄과 이에야스의 막부가 형성돼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평화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시다 미스나리를 필두로 하는 서군 측에서 정권을 잡았다고 하면은 아마도 그들은 명청 교체기에 대륙의 혼란기를 틈타서 조선을 다시 침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무공 이수신 장군의 애국심이 그분이 죽은 이후에도 우리나라를 오랜 시간 안정되게 유지하게 되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